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매 순간 1분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척 팔라닉의 소설 파이트 클럽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파이트 클럽은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하고 브래드 피트, 에드워드 노튼, 헬레나 보넴 카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파이트 클럽은 폭발적인 반응과 지속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독창적인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는 과장된 폭력과 노골적인 언어, 그리고 불편할 수 있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남자들이 모여 서로를 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는 여러 사려 깊은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할 만한 흥미로운 통찰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은 목적도 희망도 잃은 세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기대 속에서 자라고 점점 더 강해지는 사회규범에 억눌린 세대를 말이죠. 영화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면 어떡하죠? 만약 신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우리가 단순히 퇴비 더미에 불과하다면요? 무의미한 존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파이트 클럽이 제시하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화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파이트 클럽은 3명의 주요 인물인 화자, 타일러 더든, 그리고 말라 싱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야기는 이름이 없는 화자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화자는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 흥미를 잃은 채 정규직 업무를 이어가며 자신이 아키아 둥지 본능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틀에 갇혀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그는 사회 규범에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그 결과 삶은 공허하고 반복적이며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있지도 잠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멸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직장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행기를 타는 그에게 비행기 추락이나 공중 충돌은 오히려 탈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던 중 그는 타일러 더든이라는 괴짜이자 극도로 자유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타일러는 화자의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타일러는 사회적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가져갑니다. 그는 물질적 소유에 무관심하며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타일러와 화자는 사실동일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타일러는 화자의 불면증, 공허한 삶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억눌린 욕구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그는 화자가 억압된 본능과 욕망을 투영한 또 다른 자아인 것입니다. 화자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병적 수준으로 질병 지원 모임에 중독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심리적 해방과 울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잠시나마 불면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아남도 혈액 기생충도 없지만 이 모임에서 얻는 위로를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거짓 참석자인 말라 싱어가 나타나면서 화자의 평화는 깨집니다. 말라는 영화 보는 것보다 싸고 공짜 커피도 주니까 라는 이유로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파괴적인 체인 스모커로 묘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비극으로 여깁니다. 그녀는 음식과 옷을 훔쳐 생계를 유지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화자, 타일러, 그리고 말라는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셋 모두 허무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타일러는 이 공허함의 원인을 깨닫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극단적인 해결책이 드러납니다. 타일러는 처음에는 화자가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멘토처럼 보이지만 점차 현대 문명을 파괴하려는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로 변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러는 현대사회의 공허함과 문제점을 폭로하며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타일러 더든의 반소비주의적 관점은 화자와의 첫 만남 이후 화자의 아파트가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친구가 없던 화자는 타일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게 되고 자신의 가구와 소지품을 모두 잃었다며 불평합니다. 이에 타일러는 냉소적이고 비꼬는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비자야.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집착의 부산물이야. 살인, 범죄,
빈곤 이런 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걱정하는 건 연예인 잡지, 500개 채널이 나오는 텔레비전, 속옷에 적힌 어떤 남자의 이름, 로게인, 비아그라, 올레스트라야. 타일러는 현대 사회의 인공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강한 경멸을 드러냅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인간의 본연의 상태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타일러의 사상은 고대 철학자인 디오게네스, 다이아저니즈의 철학과 유사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인간 본성을 억누르고 예곡하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며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화자는 자신의 아파트를 태운 것이 사실 타일러라는 또 다른 자아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물질적 소유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타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결국 너를 소유하게 돼. 이 간단한 진리는 화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더 이상 물건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유물 없이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일러 더드는 비수능주의자의 전형으로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유사한 사상을 보여줍니다. 디오게네스는 단순히 가난한 삶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거부하며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회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관습이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술통에서 살았고 타일러는 버려진 건물에서 삽니다. 디오게네스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았으며 타일러는 레스토랑 수프에 소변을 봅니다. 디오게네스는 적에게 개처럼 물어뜯었고 타일러는 자신의 피를 사용해 적에게 침을 뱉습니다. 반면 화자는 수능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며 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문제점은 우리의 존재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데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수능주의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이웃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타인의 인정과 비교를 위한 피곤한 삶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집착을 멈춘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스스로의 가치를 직접 정의하는 삶, 우리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리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길을 걷는 선택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화자와 타일러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타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모든 방식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이 자유로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야기 후반부에서 프로젝트 메이엠이라는 단체로 변질됩니다. 이 테러리스트 조직은 파이트 클럽에서 발전한 집단으로 겉으로는 비수능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수능주의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메이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멤버가 같은 옷을 입고 이름을 버리며 스페이스 몽키라는 익명적 존재로 불립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결국 영화는 우리가 비수능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의 교리를 거부하기 위해 또 다른 교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싸움과 고통은 파이트 클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 초반, 타일러는 화자에게 자신을 있는 힘껏 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상한 부탁에 대해 타일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나는 아무런 상처 없이 죽고 싶지 않아. 화자는 타일러를 때리고 타일러 역시 화자를 때립니다. 둘은 주먹다짐을 벌이고 싸움이 끝난 뒤 의외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경험에 매료된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야간 싸움은 주차장에서 이루어졌고 곧 다른 남성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들 역시 이 비적대적 주먹다짐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서 결국 파이트 클럽이 탄생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통에 자발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은 역경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이는 클럽 멤버들이 싸움에 매료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 후에는 나머지 모든 일이 볼륨을 낮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파이트클럽은 단순히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은유 그 이상입니다. 육체적 싸움은 폭력과 공격성을 동반하며 이는 우리의 원초적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야기 속에서 싸움에 매료되는 것은 남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와 소설 자체가 강렬한 영향을 미쳤고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 파이트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클럽 멤버들은 무작위로 낯선 사람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실험에서 승리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지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와 영상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파이트클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원초적인 본능과 단절된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인간 본성의 이 부분을 억누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 감정을 통합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폭력의 의미를 넘어서 인간 본성과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타일러와 화자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타일러는 현대사회의 자기개발 열풍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개발은 자위행위야. 이제 자기 파괴를 해야 할 때지. 이 말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파이트클럽이 점점 더 파괴적인 성격으로 변해가면서 멤버들은 얼굴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겪습니다. 이러한 삶은 지속 가능한 방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파괴를 단순히 육체적 파괴로만 보지 않고 가짜 자아의 파괴로 해석한다면 타일러의 말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적인 물질적 성취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몸, 그리고 더 많은 돈.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끝없이 스스로를 개선하려고만 해야 할까요? 왜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타일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마. 완벽해지려는 걸 그만둬. 그냥 진화하자. 결과는 자연스럽게 맡기자. 어쩌면 타일러의 이 말은 우리가 삶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큰 집, 더 멋진 차를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타일러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이러한 외적 성취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거짓된 자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거짓된 자아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젝트 메이엠의 스페이스 몽키들은 이 철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직업이 아니다. 너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다. 너는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다. 너는 내 지갑의 내용물이 아니다. 너는 내 빌어먹을 카키 바지가 아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노래와 모든 춤을 추는 쓰레기일 뿐이다. 이 만트라는 우리가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지위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상징합니다. 타일러의 철학은 이러한 외적 요소들을 버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며 우리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그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타일러는 또한 자기 파괴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려움, 부정적인 자기 대화, 그리고 모든 산만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편의점 직원 레이먼드와의 대화입니다. 레이먼드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공부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타일러는 레이먼드에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6주 안에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널 죽일 거야. 레이먼드는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이 사건은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타일러는 레이먼드에게 두려움과 핑계로 가득 차 있던 삶을 끝내고 진정 원하는 목표에 집중할 기회를 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위협이나 폭력을 넘어서
삶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파괴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일러의 자기 파괴는 단순한 폭력이나 혼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물질적 성취와 사회적 기대에 얽매인 거짓된 자아를 파괴하고 두려움과 자기의심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목적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일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하는가? 왜 단순히 지금의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파이트 클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삶의 불가피한 일부로부터 도망친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종종 더 쉬운 길, 즉 쾌락주의적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비록 더 고통스러운 길이 미래에 더 큰 성공과 만족을 보장하더라도 우리는 고통이 덜한 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일러 더드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다룹니다. 그는 화자의 손에 가성소다 화상을 입히며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화자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며 마음속에 힘의 동물을 찾기 위해 자신의 동굴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타일러는 그의 얼굴을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야, 친구. 그런데 넌 딴 데 가서 이걸 놓치고 있잖아. 타일러는 화자에게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경험하도록 강요합니다. 타일러에게 화자의 진정한 목표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으로 화자를 몰아넣고 그의 거짓된 정체성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일러는 화자에게 희망마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것이 곧 자유다. 타일러는 화자가 자신을 거부했던 것들, 즉 그의 아버지와 신을 포함한 모든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봐. 아마도 신은 너를 미워할 거야. 타일러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속죄와 저주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의 원치 않는 자녀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교리와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의미를 창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일러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안락함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화자에게 안전장치 없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자는 안정감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며 타일러의 극단적인 행동에 저항합니다. 특히 타일러가 운전 중 핸들을 놓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화자는 간청합니다. 장난치지 말아줘. 타일러는 화자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바닥에 닿는 건 주말에 가는 휴양지가 아니야. 그건 빌어먹을 세미나도 아니라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걸 멈추고 그냥 놔버려. 결국 차는 사고를 일으키고 타일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방금 거의 삶에 가까운 경험을 했어. 타일러의 철학은 고통을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타일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 얽매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삶의 불가피한 본질을 받아들이고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결국 파이트 클럽은 고통과 삶의 불가피함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와 자유를 찾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파이트 클럽은 현대사회의 현 상태에 대한 반란과 단순한 삶에 대한 간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안전과 물질적 소유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으며 사회적 규범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비판합니다. 오늘날 물건은 우리의 종교가 되었고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은 아키아 가구와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에 더 몰입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과 닮아서 진정한 인간이 아닌
제조된 상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타일러 더든은 이러한 현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통찰은 깊고 강렬하지만 그 실행 방식은 커다란 의문을 남깁니다. 파이트 클럽과 그로부터 발전한 테러 조직 프로젝트 메이엠은 하나의 이념에 반대하기 위해 또 다른 이념 속으로 얼마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엄격한 믿음과 규율로 만들어진 메아리방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립하라. 우리를 실망시킨 권위에 불복종하라. 순간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라. 그는 우리의 두려움에 맞서고 안락한 구역에서 벗어나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진정으로 놓아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파이트 클럽은 단순한 폭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와의 반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레볼루션입니다.